첫 번째 질문은 낙찰 건수가 많아지면 이제 물건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냐?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뭐냐면 이제 우리 교육생 분이신데 저랑 이제 한 건을 낙찰 받고 그 다음에 혼자서 한 7개를 더 산 거예요. 혼자 이제 낙찰을 막 7, 8개를 받은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8개가 된 거예요. 낙찰 받은 물건만. 그러니까 이제 슬슬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오는 거죠.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?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좀 일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지?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함이 있으셔가지고 올리는 게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사실 되게 관리라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. 중요한 포인트여가지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그냥 말하기는 조금 그래도 좀 진지한 주제죠. 그래서 여기서 다루기는 조금 어렵고,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생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했었던 건데, 우선 여기 이제 올려주셨으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, 기본적으로 관리라는 거는 기록이에요. 기록입니다. 뭐냐면 부동산 개수가 많아져도 쉽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, 부동산 개수가 적어도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 차이가 뭐냐면 이 기록이죠. 기록의 차이가 있는데, 무슨 말이냐? 저는 옛날에 아파트를 처음 샀을 때부터 다 엑셀로 이렇게 쫙 정리를 합니다. 엑셀로 내가 얼마에 샀고, 뭐 언제 샀고, 누구한테 샀고, 전화번호는 뭐고, 주민번호는 뭐고, 이걸 다 정리를 해요. 제가 적을 수 있는 거는 다 적어놔요. 다 적어놓습니다. 그리고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다 적어놔요. 10개, 20개, 30개 상가 뭐 계속 사도 계속 적어놔요. 근데 이거를 그냥 적는 게 아니고 월마다 계속 탭을 만들어서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. 월별로. 그러니까 저는 벌써 한 7, 8년 됐으니까 7, 8년치 엑셀이 쭉 있어요. 다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13년 5월에 어떤 아파트에 임차인을 누굴 맞췄었지? 라는 거를 찾아보면 바로 떠요. 바로 뜹니다. 뜨게 정리를 다 했어요. 근데 이 정리는 몰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다 해야 돼요. 그때. 그래서 어떤 서류들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, 저런 그 안에 책장 같은 데 잘 넣어 놓으시고, 엑셀을 항상 그 최신 업데이트를 해 놓으셔야 돼요. 최신 업데이트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약을 했다, 그럼 바로바로 쭉쭉쭉 바꿔 놓으셔야 돼. 그리고 내가 뭘 샀다, 그럼 바로바로 바꿔 놓으시고, 뭘 팔았다, 그럼 언제 팔았고, 왜 팔았고, 얼마에 팔았고, 양도세는 얼마였고, 이런 걸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. 자, 기본적으로 엑셀을 못 다루면 안 돼요. 엑셀은 본인 스타일이 있어요. 엑셀 디자인이 궁금합니다,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게, 본인 스타일대로 정리하시면 되는데, 가능한 한 세세하게 적으세요. 세세하게. 짜잘한 거 다 적어 놓으세요. 자잘한 거. 저는 중개사 누구한테 언제 뭐 얼마를 줬다, 이런 것도 막 이렇게 적어 놨단 말이죠. 그런 걸 해 놓으셔야 돼. 그게 별거 아니에요. 어차피 우리 부동산이라는 거는 2년에 한 번 뭐 재계약하고, 뭐 팔아봐야 몇 년에 한 번 팔고,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크게 바뀌지 않아요. 그러니까 찬찬히 적으시면 돼요.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, 기록을 안 하고 그냥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. 기억하는 사람. 머릿속에 그냥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너 그거 언제 샀니? 라고 물어보면, 그거 언제 샀더라? 그게 우리 아들이 그때 생일잔치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 샀으니까 뭐 한 3월인가? 막 이래요. 이런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은 개수가 조금만 늘어나면 멘붕에 빠집니다. 멘붕에 빠져요.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항상 세금을 내야 돼요. 세금을 내야 돼서, 세금을 낼 때는 항상 과거에 언제 누구한테 돈을 뭘 줬냐, 얼마나 줬냐, 왜 줬냐,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야 돼. 근거를. 근데 그런 근거를 기억으로는 안 돼요. 그게 기억이 안 나요, 절대로. 그래서 기록을 하셔야 돼요. 기억이라는 건 항상 왜곡돼요. 왜곡됩니다.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몇 달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.
저는 아파트가 막 30개 막 이렇게 있었으니까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은 갑자기 전화가 와요. 전화번호가 저장도 안 돼 있어. 왜냐면 저장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임차인들이 계속 바뀌니까 전화번호에 모르는 사람들이 막 수백 명씩 되는 거 아니에요. 나가버리면 저랑 남남인데. 근데 그래서 전화번호를 저장 안 해요.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번호가 뜨죠. 그럼 받잖아요. 그러면은 안녕하세요. 저 임차인이에요. 이래요. 예, 안녕하세요. 임차인입니다. 그러면 저는 이게 막막한 거죠. 어디 사는 몇 동 몇 호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죠. 거꾸로. 그러면 그러면 혹시 어느 지역에 사시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임차인이세요?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러면 반응이 두 개인데 한 분들은 그냥 몇 동 몇 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확 주눅이 들어요. 확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 무슨 대단한 부자인가? 이렇게 막 겁을 먹어요.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경우도 많았거든요. 왜냐면 저 나이는 어렸지만은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세요? 라고 물어봐요. 제가 거기 아파트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기선제압이 끝나는 거죠. 그러면은 대화가 잘 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다른 팁이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외우냐고요. 절대 못 외워요. 근데 사람이 살면서 한두 채 정도밖에 없잖아요. 한두 채. 많아야 두세 채 사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. 우리나라에는. 세 채 이상 되는 사람이 10%도 안 되니까.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할 이유도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거죠. 막 기억에 의존하고 언제 수리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뭐 수리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거기 뭘 고쳤었던가 안 고쳤던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관리가 될 수가 있나요? 안 되죠. 그리고 가끔씩 세무서에서 세금을 뭐 안 내는 경우가 있으면은 뭐 세금을 내라든지 아니면은 세금 신고 잘한 거 맞냐고 뭐 확인하자고 막 이렇게 문서가 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. 가끔씩. 왜냐면 양도세 같은 거 신고하면은 뭐 관련 서류를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그럼 내가 서류를 내려고 그러면 뭘 찾아봐야 되는데 자료가 있어야지 찾지 머릿속에 어떻게 기억 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죠. 언제 입금했는지 이런 것도 찾아야 되는데 저는 5채 있는데 머리로 다 외웠어요. 그러시면 안 돼요. 안 됩니다. 그렇게 하는 거는 관리가 아니다. 그건 그냥 기억이죠.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게 되게 좋고요. 엑셀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에버노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. 저는 에버노트를 쓰는데 에버노트는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. 근데 꼭 에버노트 아니어도 그런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쓰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엑셀하고 에버노트는 꼭 쓰자. 그거를 꼭 해야 된다. 그러면 회사에서 재무 관련된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아주 유리하죠. 엑셀을 회사에서 좀 해본 사람들은 아주 유리해요. 그런데 그런 게 경험이 없는 분도 많잖아요. 내가 살면서 엑셀을 안 해본 사람도 많잖아요. 그러면은 배워야 된다. 안 배우고 어떻게 해요? 배워야죠. 어떻게 배우죠? 그냥 유튜브 틀어놓으시면 돼요. 유튜브에 엑셀 기초 치면 막 쭉 나올 겁니다. 엑셀 하는 법, 뭐 함수 쓰는 법, 에버노트 사용법 이런 거 쳐보세요. 그러면 쭉 나옵니다. 에버노트가 불편하시면 다른 거 쓰셔도 되는데 하여간 그런 저장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을 쓰시는 게 좋다. 아시겠죠?